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시진핑이 중공의 방향을 급속히 좌측으로 튼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중국 내 각 기업, 부유층, 대량의 자본이 들어간 연예계 등이 투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은 공동 부유라는 구호하에서 이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을 터는 것은 사실 빈곤층을 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공산당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Foreign Policy 잡지는 8월 17일 시진핑이 중앙재경위원회에서 공동부유에 관한 중대 발언을 한 것은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첫 번째 동향이라면서 이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다른 원로들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공산당이 덩샤오핑의 선불론을 뒤집은 것은 사실상 공산당이 모든 부유층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나눌까가 아니고 공산당이 파일을 독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또 중공의 진위계수는 2019년에 0.465였는데 이는 빈부격차가 엄중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중공해부는 1%의 소수가 30%를 독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마저도 중공이 여러 차례 물타기를 한 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라 확실치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공에 돈 있는 부유층과 IT 기업들은 공산당의 돈을 퍼줘서 공동부유를 추동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부유층에게 칼을 휘두름으로써 국민들이 방역이나 다른 사회 문제로 인한 불만을 다소나마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런 팔러시 잡지는 또 시진핑이 대기업을 타도하는 정책을 왜 국영기업 본사가 밀집한 베이징이 아니라 민영 기업들이 모여있으며 자신의 대본영이었던 저장성에서 시작하고 있는지도 분석했습니다. 저장성은 민영기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기업과 관의 결탁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관이 기업의 돈을 받아먹으면서 보호해주는 행태가 관례가 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항저우시의 경우 시서기 저장용이 낭만 뒤 2만 5천 명에 달하는 현지 관리들이 조사받게 생겼습니다.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엄청난 숫자를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자기 권력의 본산지에 칼을 댄 게 아플 수는 있지만 극좌 노선을 취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장성 고위직들은 자신이 임명한 이들이지만 알리바바의 마윈 등 정적인 상하이빵 배우의 돈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을 숙청함으로써 대의멸친이라는 쇼도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극좌 노선은 모두 내년 20대 당대회를 염두에 둔 겁니다. 정치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극좌 노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20대 당대회 이후 안정적으로 독재 체제를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이판 구속으로 시작된 연예계 숙청도 이 같은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환주 거거에서 샤오옌즈, 작은 제비로 열연했던 톱스타 짜오웨이에 대한 타도 움직임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8월 26일 짜오웨이가 출연한 드라마 동영상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두 내려졌습니다. 짜오웨이 사건으로 중공 본토와 타이완, 홍콩 등 전 중화권의 연예인들 모두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짜오웨이 사건이 터진 뒤 그녀의 행방과 관련해 목격담을 전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짜오웨이는 8월 27일 새벽 2시쯤 이미 프랑스로 가는 전용기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전한 사람에 따르면 짜오웨이와 남편 황여울롱은 프랑스 보르도에 진작부터 와이너리를 매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짜오웨이는 프랑스로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조용히 머물러 왔던 남편 황여울롱과 재회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황여울롱은 마윈 외에도 상하이빵의 지갑으로 불리다 시진핑에 의해 숙청당한 밍텐 그룹의 샤오젠화와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밍텐 그룹의 가장 큰 뒷배는 상하이빵의 거물 정칭홍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소식에 따르면 짜오웨이는 갑자기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지금은 아주 좋은 계절로 아빠 엄마와 함께 있다. 아무래도 나는 아직 다 성장한 것 같지는 않다. 너무 좋다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초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다. 대자연은 마법사 같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웨이보 계정의 모든 사진과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하하하라는 3글자를 올렸습니다. 짜오 웨이가 왜 자신이 베이징에 있는 듯한 포스팅을 올렸는지, 그리고 실제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짜오 웨이가 연막탄을 피우고 있다. 제비처럼 프랑스로 날아갔을 거다. 아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붙들려 중공 당국의 위협을 받으며 뭘 내놓을지 협상 중이다 등등 여러 설들만 분분합니다. 짜오 웨이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동료 연예인들도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티엔호란 별명으로 불리며 짜오 웨이와 절친인 왕페이도 종적을 감췄습니다. 짜오 웨이와 학교 동창인 황 샤오밍을 포함한 짜오 웨이 주변의 거의 모든 남녀 연예인들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모두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우이판과 일본 신사에서 사진을 찍은 짱저한이 매장된 이후 허준이 연예계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리고 톱스타 여배우 정수왕은 탈세로 수억 유엔을 추징당하고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연예인 숙청의 파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공관영인민일보는 8월 28일 기사에서 일단 법에 저촉되고 도덕적 레드라인을 밟으면 연예계에서는 종말을 맞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은 느닷없이 연예인들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 리에지 이렌이란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과거 문혁 당시 홍위병들이 자본가와 반동 분자에게 고깔 모자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연예인은 시범 케이스로 타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만큼 대중들에게 시위 효과가 큽니다. 중국 기검 검찰본은 8월 28일 일부 연예계 스타들의 도덕성이 이름값을 못하고 팬클럽에 사악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면서 짜오링, 왕이보 같은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중공의 명인 칭화대가 낳은 재간꾼이라 불리는 까오샤오송의 작품들도 모두 내려졌습니다. 까오샤오송은 칭화대 전작과를 졸업한 뒤 음악인, 영화감독, 토크쇼 진행자로 명성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가 베이징에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을 딴 도서관도 8월 28일 폐쇄됐습니다. 까오샤오송은 지식인으로서 그동안 베이징 당국을 애들로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중공에서 나돌고 있는 연예인 스타와 부유한 기업주들의 관계 도표입니다. 마인을 위시한 부자들과 짱월리, 황보, 펑샤오광, 순리 등 연예계 스타들이 돈을 매개로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공의 잠재적인 청산 대상입니다. 타이완과 홍콩의 연예인들도 타격 대상입니다. 이미 린신루와 허전화의 중공 내 스튜디오가 등록 취소됐습니다. 홍콩 연예인들의 경우 과거 중공의 금기를 건드린 이가 여러 대입니다. 유독화는 중화민국의 국경절을 축하한 전례가 있어 곧 제거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리렌제, 류이페이, 왕리홍, 판웨이버, 셰팅펑, 짜오요팅 같은 스타들도 걸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 타도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환구15의 후시도 농담삼아 몇 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는 연예인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언행에 신경을 쓰며 삼가고 살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봐라. 무대 위에서 발언을 하면 관객석에서 많은 이들이 모바일폰으로 사진을 찍고 하는 인기 절정의 순간만을 생각했나 보다. 이제 나 후시진이 비판받을 차례가 됐나. 두려움에 몸이 떨려온다. 화장실이 어디냐. 지리겠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발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다 보니 자신도 이쯤 되면 연예인급 아니냐는 농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에서는 게임에서 웃지 못할 문자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요콩 리엔제, 시공을 초월해 사랑이 연결된다는 제목의 청소년 게임에서 원이, 온역이란 단어가 금칙어로 지정됐습니다. 온역이란 말은 우리도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한자어로 돌림병, 괴지를 의미합니다. 이 게임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예전에는 원이, 온역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이라는 단어가 쯔창, 치질, 치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이, 온역이란 단어는 왕조말 나타나는 궤변으로 중공 당국으로서는 좀 재수가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치질로 부르라고 하니 다들 포복절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풍자하는 패러디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치질에 걸렸으니 이미 심판을 받은 것처럼 조용히 마지막 날을 기다린다. 치질에 걸렸을 때는 온몸이 찌뿌둥하다는 등의 표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치질은 그다지 겁나는 게 아니다. 치질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인심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한 게임 유저는 온역이라는 단어가 먹히지 않아 치질을 입력하니까 그제서야 게임이 작동했다. 누군가 게임을 감시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에는 또 웃기는 문제풀이도 등장했습니다. 다음 중 치질을 전파하는 것은 뭐냐는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음식, 접촉, 체액, 호흡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의사 겸 작가 차이 이청은 중국 내에서 왕조시대 문자옥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문자와 그 문자의 정의가 혼돈에 빠졌다면서 중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서 웃겠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겠느냐면서 중국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